네, 재밌는 경제방송 와그락을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소식에 오늘 하루 평창 시끌벅적하셨죠? 이렇게 즐거운 날 코스피도 떠올랐습니다. 2180선까지 올라오면서 마무리됐고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그 7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함께했고요. 어제 잠깐 매도했었던 기관 쪽에서도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오늘 하루 꾸준하게 실탄을 투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2200선 고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즐거웠던 7월 7일 목요일장 와그락을 4부와 함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합니다. 출발! 네, 와그락을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자도 공개하는데요. 참여는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러면 오늘장의 관심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종목 와그락을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1년 사상 최대 신규 수주를 기록할 전망이고요. 2010년 하반기 이후에 해외 플랜트 수주 확대에 좀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 이상의 고수익성이 지속이 되고 3년간의 매출 정체에서 좀 탈피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성장 국면에 좀 진입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의 예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이로코리아 산업부 부분 보게 되면 조선의 현대중공업, 해양에도 현대중공업, 발전설비, 두산중공업, 조선에도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반도체에도 일단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골고루 이제 매출처가 이제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하이로코리아 일단 실적주 위주로 좀 접근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잡고 이제 옆으로 기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자신 있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악재를 맞아봐야 손실 볼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고 대신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비록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포기해버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한번 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왔지만은 저점 이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안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매수 내지는 보유 전략을 쓰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시각이 그쪽으로 또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7월 11일 날 이제 그 브라질 입찰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수혜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혜라기보다도 이 주가 흐름이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향후 5년간 53조 원을 철도 구간 신설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적으로 넘어가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우AL이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고, 베아티아이랄지 이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어쨌건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대우AL입니다. 우리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때는 가장 대장주를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호그룹 계열의 LED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중에서 자동차용 조명에 사용되는 탑뷰 LED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를 한번 본다면은 1,7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평선이 지금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위쪽으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2차 반등이 예상이 되고, 매수가를 1,780원에서 1,83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각각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하이로코리아 들고 오셨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의 신규 수주가 기록될 것이다 전망하고 계시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은 하이닉스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인수 관련 뉴스로 주가가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을 매수 기회로 잡아보자 하셨고요. 손절가를 조금 낮추셨습니다. 구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는 대우AL 들고 오셨죠. 11일에 있을 브라질 고속철 입찰을 앞두고 관심을 더 보자 하셨는데요. 대응 전략 챙기시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루미마이크로 단기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아직 주가는 매수권 안에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민규 차장 세 종목입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인수전 불참 선언에 어제부터 올랐죠. 매수가는 47만 원 후반대에서 목표가는 1차와 장기로 나눠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하시면서 단기 투자 종목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소나타, K5 등이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뉴스로 기아차도 들고 오셨는데요. 대응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크레도가 급등을 했었다가 삼성 SDS의 그 조회 공시에서 그런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삼성 SDS의 우회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그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학원법 개정이 어느 정도 좀 이런 사교육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데다가 고배당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대감,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외환은행에 대한 실적 개선세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모멘텀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금 좀 잠잠한 시기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세로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 산업용 가열로 설계 업체입니다. 그냥 단순히 설계만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시공까지 일체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 석유, 화학 업체들 그런 플랜트 산업 호조에 따른 그런 시장의 전망세도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보자면은 2년 동안 뭐 정유화학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금융위기가 시장에서 좀 안정궤도권으로 돌아서면서 어떤 시설 투자 증설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한 상황이라는 거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도 다소 오른 감은 있지만 전혀 이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지 않고 본격적으로 좀 수주도 하반기 들어서 좀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 대한 그런 모멘텀은 다른 신사업에 대해서 좀 찾을 수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종에 대해서만 좀 강자가 아니고 로봇 산업에 있어서도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상당히 좀 메리트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다시 한번 신공장에 대한 그런 증설이 따라갔고 톱3까지도 좀 지금 넘겨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서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고 말씀드리겠고 또 해상풍력에 관해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경쟁력과 소주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거기에 태양광 산업까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주가 상승률은 이러한 신사업으로 더욱더 이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보험주 하면은 어쨌든 그 시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봤을 때는 생명보험 쪽이 손해보험사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우위에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하반기에 그 보장성 보험의 그 판매가 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좀 증권사의 연일 어쨌든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대해상 차트상으로 말씀드렸을 때도 현재가에 만약에 오늘 좀 신고가를 다소 경신했지만 경신했다가 좀 다소 밀리는 흐름이긴 하지만 오늘 이 가격에 지금 진입하신다라고 하셔도 한 대략 37,000원 목표가 3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 오해하지 마시고요. 대응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네, 오늘은 신기원 전문가 JB스탁의 김난 연구원 함께했는데요. 먼저 현대해상 하반기 보장성 보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37,000원이고요. 다음은 현대중공업, 오늘 이름을 많이 보이는데요. 하이닉스 인수에 대한 불안 요인이 해소로 되면서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53만 원까지로 설정해 주셨고요. 다음은 JNK터입니다. 하반기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표가는 21,000원이고요. 다음은 외환은행입니다. 외국인은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12,000원.
마지막은 크레드입니다. 삼성 SDS의 우회 상장 소문에 어제 오늘 이틀째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필라코리아, STX, 조선의양,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5종목이 담겨 있고요. 대한항공은 2.9% 이익 실현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예요. NC소프트, 하나 2종목이 깔끔하게 담겨 있네요.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3종목입니다. 호남석유, 기아차, 삼성중공업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5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SM, 현대차, CJ ENM, 아시아나항공, 성우하이텍입니다. 전략도 그대로네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어무역, 삼성물산 이렇게 4종목이 담겨 있고요. 전략 변한 거 없고요. 마지막으로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기아차, SK, 신한지주가 꾸준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때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그리고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들 센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는요. 관심 종목 가운데 하이닉스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인수전에 불참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어제 6%, 오늘도 2%, 거의 9% 가까이 이틀간 올랐거든요. 지금 이 현대중공업을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관심 종목을 추천해 주셨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신규현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 오늘도 50만 원 선을 꾸준하게 노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49만 6천 원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충분히 55만 그 정고점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만의 이제 펀다멘탈을 좀 보셔야 되는데 현대중공업 이제 하반기 조선업종의 수주 모멘텀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를 역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업체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특히 로봇 산업에서의 그러한 공장 증설에 대한 그 기대감은 중장적인 모멘텀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재가 해소된 이 시점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까지는 무난하게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55만 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60만 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량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모멘텀은 충분하다. 꾸준하게 보유해보자. 55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규현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 홍희진의 퀴즈왕 풀이 시간입니다. 라이징스타 홍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퀴즈를 풀어주실 건가요? 네. 일단 주식을 하실 때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기가 좋아야겠죠. 예, 지금 시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주식 투자의 적기인가 그거를 좀 알아보는 그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퀴즈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76회 퀴즈인데요. 한번 이 퀴즈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려볼까 합니다. 네, 76회 퀴즈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을 때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통화량, 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통화량과 주가, 이 둘의 관계 의심스럽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네, 일단 2008년도에 지금 금융위기,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때 전 세계,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아니었지만은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 취한 정책이 있었죠.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보람씨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중에 돈줄이 말라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의도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시중에 돈을 많게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을 시키는데요. 양적 완화 정책이 사용되는 동안에 일단은 경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아시다시피 2009년도, 2010년도 상당히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그런 것을 보신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딱 보셔서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만 증가를 한다라면은,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라면은
주가는 상승한다. 하지만 이 통화량이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한정 늘어난다라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좀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짚어봐야겠습니다. 바로 금리와 주가와의 관계인데요. 금리, 이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화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또 한국은행에서 조절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금리가 높아지면은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가 좀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설비 투자를 좀 자제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기업들의 수익성도 어느 정도 좀 악화가 될 거고요. 그렇게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예금이 증가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든다라면은 그에 따른 일단은 기업들의 마진도 상당히 좀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론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는 이제 좀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퍼즐 맞추듯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 국고채 3년물의 흐름과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지금 동행해서 움직여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론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예금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져서 지수가 하락한다가 이론적인 이야기지만 일단은 그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습니다. 금리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의미. 그러니까 통화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는 오르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76회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외부 요인은 배제했을 때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주가는 오른다, 상승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통화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각종 경제 지표, 환율이라든지 금리 또한 지금 말씀하신 지금 통화량, 그 다음에 물가 같은 부분, 그러니까 그때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원하시지 마시고요. 경험을 많이 하셔갖고 그때 조금 유두리 있게 대응하시는 전략을 좀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자, 와구라글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늘도 소나무 세븐님 올라오셨습니다. 반가웠고요. 필명 똘똘이 투자자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현대백화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신나요 하셨는데 오늘 6% 정도 올랐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리고 필명 기쁨 2배 수익님께서는 드디어 내일이면 금요일입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주말인데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빨리 쉬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비가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2180.59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필명 지나친 기대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고요. 앞에 글 써주신 두 분과 함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총 3분께는요.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의 퀴즈왕 발표하겠습니다. 함께 하셨던 퀴즈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긴데요. 다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정답은 바로 짜잔! 나왔습니다. 3번 투매였는데요. 당첨자는 그 가운데 필명 이인호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윤성 신기원 전문가가 집필한 책입니다.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4시까지 함께할 퀴즈 공개하죠. 이 문제입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실질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경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정답은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재밌는 소식, 정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